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 검색어 UI, 유저 인터페이스이죠. UI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이 2024년 12월 31일 11시 16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4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미 찍어 놓은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영상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이제 선보일 예정인데 그 강의를 먼저 올리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2025년을 앞서서 이제 실시간 검색어가 뭐가 있을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무슨 검색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이 실시간 검색어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UI로 만들어서 거기서 화면에 앱이 이제 뜨면은 그 앱을 클릭을 했을 때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도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영상 그리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영감이 떠올랐을 때 바로바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영상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적은 그래서 어, 실시간 제가 이제 예전에 실시간 검색어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실시간 검색어 사이트가 어디냐면요. 바로 이 사이트예요. 시그널이라는 곳. 우리가 예전에 네이버에서는 실시간 실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검이 어떤 이제 정치적인 뭐 상황도 있었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그 실검을 없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가 키워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실시간으로 나오는 그 검색어가 바로 여기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를 저는 참고를 할 건데요. 지금 날짜 시간 기준으로 현재 검색어 정보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25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새해 인사라는 부분도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선별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에 맞는 실시간 검색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저는 이번 영상 자체는 분리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찍겠습니다. 즉 코드를 완성 짓고 이걸로 완전 롱폼으로 제가 이거 찍을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 사용자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지금 여기를 추출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일전에도 제가 그 셀레니움을 이용해 가지고 이전 영상에서 과거 영상에서 이제 실시간 검색어를 추출하는 웹크롤링 영상을 한번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영상과 지금 영상이 어떻게 다르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단순히 크롤링한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을 밑에 그냥 출력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우리가 웹으로 되어 있는 이 정보들을 이렇게 GUI 안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정보들이 쭉쭉쭉 검색어 결과가 나오고요. 실시간 결과죠. 실시간 이제 검색어에 대한 결과. 이걸 클릭을 하면 해당 페이지가 이제 네이버의 검색어에 대한 검색한 사이트에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거든요. 그 검색한 사이트의 페이지로 접속을 할 거고요. 그 검색어에 대한 그 페이지에 대한 해당 라이브러리는 웹브라우저를 쓸 겁니다. 제가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밑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다시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아까 11시 18분이라고 여기 지금 밑에 찍혀 있는데 물론 다른 시간이긴 합니다. 지금 왜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딱 그 해당 이 스케칭 즉 이제 여러분들께 그림판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딱 정지된 화면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11시 18분으로 만약에 보여드린다면 이 11시 18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현재 시간 뭐 11시 뭐 반이라든지 12시라든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 검색을 갖고 오고 싶으면 여기 있는 단추 검색이란 단추를 누르면 이게 현재 시간 기준으로 데이터가 바뀌게 되는 정보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할 거 없이 제가 결과 먼저 보여드릴게요. 결과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아까 11시 12분에 한번 영상 찍기 전에 한번 뭐 만들어 보고 이거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어떻게 나오는지 봤는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는 내용이 똑같네요. 내용이 똑같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크게 빨리빨리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요걸 한번 11시 21분 기준 한번 검색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검색을 누르면 조금 기다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크롤링하는 데이터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보면 11시 21분이 됐고 11시 21분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바뀌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결과값에 대한 지금 시간은 동일하게 완전 맞은 걸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걸 한번 누르면 관련된 이 네이버 사이트로 접속이 되고요. 다른 사이트 한번 눌러볼까요? 새해 인사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대한 새해 인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새해 인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클릭을 해도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우리가 새해 인사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있는 URL로 접속이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우리가 UI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UI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파이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참은 여러분들 제가 많이 쓰는 거죠. 파이참은 ID 통합 개발 환경에서의 가장 많이 쓰이는 파이썬을 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통합 개발 환경 모듈이고요. 이거 말고 뭐 아나콘다를 쓰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쓰셔도 되는데 저는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파이참을 만들기 전에 강의 목적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셀레니움과 웹드라이브 매니저 이게 있는데 자, 이 두 가지는 지금 거의 통으로 묶여서 같이 쓰일 거고요. 이게 뭐냐면 다이나믹 크롤링, 영어 말고 한글로 쓸게요. 동적 크롤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의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클라이언트가 이런 식으로 있고 어떠한 이제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할 거예요. 그럼 웹브라우저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페이지에 대한 변화가 주어진다거나 방금과 같이 실시간 검색어는 페이지가 계속 바뀌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 셀레니움을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셀레니움은 이 바뀌는 변화에 대한 부분까지 캐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크롤링을 가져오기에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동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셀레니움을 많이 쓰고요. 정적으로, 즉 페이지 자체가 딱 한 번 떠 있으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느낌의 페이지는 우리가 자주 선보였던 뷰티풀 수비라는 라이브러리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셀레니움과 웹드라이브 매니저를 쓸 거예요. 특히나 이 웹드라이브 매니저는 여러분들이 어떨 때 쓰이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안에는 브라우저가 이제 구글 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이 대부분 많이 이제 깔려 있으니까요. 구글 브라우저의 버전은 뭐 예를 들면 100.x.x 이런 식으로 계속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보안적인 이슈도 있고 근데 이게 이 구글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속도를 웹드라이버에 대한 chrome.exe라는 그 웹드라이버에 대한 버전이 빠르게 그거에 맞는 다운로드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이제 이렇게 웹드라이버 매니저를 쓸 필요가 없는데 버전이 상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버전이 상이한 케이스, 즉 예를 들면 107 버전을 내가 쓴다고 108 버전을 쓴다고 했을 때 크롬 드라이버 내가 이전에 깔아놓은 건 107 버전이에요. 그러면 이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우저에 대한 호출을 할 때 이게 호출이 안 돼요. 왜냐면 실제로 내 버전의 브라우저의 버전과 크롬 드라이버에 대한 버전이 동일해야지만 호출이 되거든요. 그 이슈가 있는 사항들을 저는 웹드라이버 매니저를 통해서 이걸 해소를 할 겁니다. 즉 웹드라이브 매니저는 내가 실행되는 컴퓨터 PC 환경에서 내 브라우저의 버전을 확인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 브라우저에 대해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자동으로 해서
그래서 크롤링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현업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크롤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매일 아침에 어떤 크롤링한 데이터들을 저의 이제 매니저한테 보내게 될 때, 그때 이제 아침에 자꾸 크롤링 실패가 나는 사유가 바로 이런 사유였거든요.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가, 즉 이제 보안 패치라든지 이런 뭐 잠수함 패치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이런 패치가 잘 됐을 때 이게 이제 버전이 안 맞아요. 크롬 드라이버의 버전과 안 맞아서 이 크롤링이 실행이 안 됐던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확인한 결과 웹드라이버 매니저를 쓰면 그의 이슈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으로 저는 해소했던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티킨터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였던 GUI 프로그래밍 하는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 GUI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티킨터를 쓸 거고요. 웹 브라우저는 여기서 뭘 쓰냐면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화면 있었잖아요. 아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실시간 검색했던 게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브라우저로 화면이 전환돼 그 브라우저가 오픈되도록 할 때 바로 이 웹 브라우저의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사용 문법 같은 경우는 def, form은, if는 이 세 개를 쓰는데, 자, def 왜 쓰죠? 함수의 재사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코드가 정의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함수만 호출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def 어떤 xxx에서 이렇게 됐을 때 함수에 대한 호출만 우리는 실행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코드가 여러 강 50줄, 100줄 있어도 이거를 단숨에 해당 함수를 불러와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에 대한 재사용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부분에서 함수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롤링을 할 때 어떠한 태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개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반복문으로 돌려야 될 때 포문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if문은 그 안에서의 데이터가 만약에 일치하면 그거에 대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을 해라 라는 부분으로 for문의 반복문을 한번 1차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조건문을 걸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필터링을 걸어서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우리 이제 달려야 되죠. 이 파이썬으로 해당 우리 GUI 지금 웹이 아니지, 이제 GUI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달릴 시간 준비되었나요? 저 끝까지 합니다. 오늘은 절대로 이제 끊지 않고, 시간 관계상 끊지 않고 끝까지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 그러면 우리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를 어떤 거 설치를 해줘야 돼요? 셀레니움, 그리고 웹드라이버 매니저. 티킨턴 설치해 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처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도 사실상 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가 셀레니움 이거 쓸 때 근데 설치 안 된 분들은 이것도 같이 설치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나머지 중에 하나가 스레딩이란 게 지금 빠졌는데, 스레딩이 왜 그러냐면, 스레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동시에 다발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보통 하나의 프로그래밍 안에서 실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코드로 실행이 되는 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일반적인데, 이걸 병렬적으로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레딩에 대한 역할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GUI 프로그래밍에서도 이런 부분의 스레딩을 같이 써줄 거기 때문에 이따가 스레딩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실행할 때 뭘 설치해줘요? 처음에 설치해줘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주석 걸어가지고 install 셀레니움, 그리고 셀레 웹드라이버 매니저,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만 설치해주면 돼요. 크게. 왜냐면 다른 거는 기본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저는 터미널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터미널 여기 있습니다. 저는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 해가지고 이미 충족이 된다는 부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한번 이제 실제로 코드를 들어가 보는데요. 자, 우리가 필요한 코드부터 먼저 쓰기 전에 라이브러리로 보통 호출하는 게 파이썬이죠. 이 from tkinter에서 우리가 GUI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tkinter를 쓰는데 여기는 저는 뭐 쓰냐면 ttk로 한번 얼라이어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k로 할까요? tk 하는데 이걸 해볼까요? 일단 import tkinter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tk라고요. 우리가 from tkinter 해가지고 이제 import ttk라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tk라는 걸 써볼 거고요. 그리고 from selenium import 웹드라이버 해가지고 우리가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부분으로 쓸 거고요. selenium 또 웹드라이버 common by 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by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그 정보를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을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요. from selenium 웹드라이버 chrome 서비스 import 서비스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크롬 드라이버를 가져올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쓸 때 우리가 크롬 드라이버에 대한 서비스를 먼저 실행을 하는 게 최근은 아니죠. 조금 되긴 했는데 들어간 조금 된 환경에서 그때 서비스를 실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과거에도 제가 이런 영상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뭘 할까요? from selenium에서 웹드라이버 매니저로 들어갈까요? 설치가 됐다는 전제하에 매니저에 크롬 해가지고 임포트해서 크롬 드라이버 매니저 해가지고 이것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임포트해서 스레딩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해서 웹드라이버 웹브라우저도 가져오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를 일단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웹페이지 태그 분석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자, 웹페이지 태그 분석을 시그널 실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저는 이제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환경 툴이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뭘 가져올 거냐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마우스 우클릭 가지고 이제 카피해서 엑스패스 값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패스로 해가지고 한 번에 원하는 정보를 쭉 가져올 때가 엑스패스를 쓴다고 했고요. 자, 이 검사점 찍어가지고 우리가 뭐에 누를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눌러보면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면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 보세요. 쭉쭉 잠깐 위로 올라가 보면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우스 키보드에 좌측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접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랬을 때 자, 이럴 때 리얼타임 랭크 안에 랭크 컬럼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두 가지 이제 파트가 나눠졌고요. 그 안에서 랭크 레이어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클래스가 랭크 레이어라는 겁니다. 이 부분. 클래스가 랭크 레이어. 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하나하나 항목들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의 그 내용이 실제로 네이버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검색을 했던 부분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지 봤을 때 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죠? 랭크 레이어, 랭크 레이어, 랭크 레이어, 랭크 레이어 있죠. 그럼 랭크 레이어 자체를 우리가 클래스 네임으로 해서 가져와 볼 거고요. 그걸 이제 복수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쓸 거예요? find elements를 해가지고 복수의 여러 개 있는 걸 가져온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정보를 가져올 때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랭크 넘 자체가 실제로 순번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랭크 텍스트라는 클래스가 실제로 실시간 검색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제 크롤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크롬 옵션 값을 넣어줄 건데요. 이제 옵션 값은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크롬 옵션 넣는데 지금은 넣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롬 옵션 해가지고 add element argument가 여기 엄청 많은데 뭐 저는 이제 헤드리스 해가지고 아까처럼 아무것도 이제 브라우저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실시간 검색어를 가져오게끔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단 옵션을 주지 않고 제가 크롤링을 하고 이걸 다시 옵션을 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드라이브에서 우리는 웹 브라우저에서 크롬 하는데 크롬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 자체가 위에서 불러온 서비스 안에 크롬 드라이버 매니저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실행을 할 때 인스톨 해가지고 바로 실행이 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옵션 자체는 위에서 지정하는 크롬 옵션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크롬 옵션을 아직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드라이버 겟 해가지고 페이지를 이동을 시킬 건데 어디로 이동해요? URL 자체는 우리가 아까 실시간 검색어에 대한 시그널 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겠습니다.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으면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가져오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봐도 움직이긴 하는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페이지가 떴다가 완전히 떠면 이제 닫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했을 때 실제로 실시간 검색 순위 시간 정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거 가져오려고 저는 변수를 랭크 타임으로 해서 그 안에는 드라이버 find element 하나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xpath by xpath 넣고요. 여기 안에 우리는 뭘 넣을 거예요? 실제로 xpath에 대한 그 내용 결과 값을 넣기 위해서 검사점 찍고 이 부분에 대한 마우스 클릭, 카피, xpath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xpath 값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위치 xpath 안에 텍스트라는 부분을 찍어내서 드라이브, 랭크 타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뜨고요. 실시간 시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이제 저장할 리스트를 나와야 되는데 먼저 결과를 저장할 거는 리스트로 선언을 해주고요. 각 실시간에 대한 검색 순위 요소의 정보가 추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저는 for rank in, ranks 해가지고 반복문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랭스가 없네. 랭스가 없다면 실제로 리절트를 들어가기 전에 실시간 검색 순위 요소 목록이 있는 부분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랭스 안에 드라이버 find element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뭐였죠? 클래스 네임에서 랭크의 레이어였던 것 같은데 볼까요? 랭크의 레이어 이 부분이죠. 이 랭크 레이어에 대한 부분이 하나하나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랭크 레이어에 대한 부분을 저는 복사해서 그 안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랭크를 우리가 포문으로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랭크 인 랭스 해서 결과값은 랭크에 대한 부분에 이제 텍스트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순번을 먼저 지정을 할게요. 순번을 랭크의 find element에서 by class name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뭐였죠? 랭크의 순번 자체는 랭크 num이라고 했죠.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num 이후에 이제 서치 검색어 자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검색어에 대한 자체는 rank find element에서 by class name 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rank 텍스트였던 것 같은데 맞죠? 랭크 텍스트 자체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그 다음에 결과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서치에서 실제로 출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래서 우리가 정보를 정확히 추출을 하는 게 우리가 과거에 찍었던 제 영상에서의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과값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GUI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GUI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 우리는 이것 자체를 함수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fetch 데이터라는 함수라는 부분으로 만들 거고요. 웹 스크래핑을 실행하는 함수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웹 스크래핑을 실행하는 함수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 자, 프린트는 날려버리고요. 필요 없으니까. 자, 리절트에서 리절트에 대한 이 내용에서 어펜드 해가지고 결과값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 결과값은 우리가 순위 번호와 검색어를 튜플로 저장을 하는 부분으로 일단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num에서 위에서 지정해 놓은 변수들을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게끔 f 문자의 스트링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에 대한 종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자동으로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 확인이 되면 드라이버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조금 붙여 넣을게요. 자, 드라이버를 종료했고 GUI 업데이트를 함수하는 호출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직 업데이트 GUI를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업데이트 GUI 업데이트를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DOF에서 업데이트 GUI 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랭크 타임이랑 리절트 해가지고 리절트에 대한 그 결과값을 넣는 걸로 넣겠습니다. 리절트 결과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우리가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대로 설정을 할 건데요. 루트 애프터라는 걸 쓰고 싶은데 루트 애프터를 지금은 쓰면은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루트 애프터를 먼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GUI 화면을 만드는 거에 TK로 일단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UI에 대한 기본 화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루트에서 여기에 이제 선언을 한 거거든요. 루트 자체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 스레딩에 대한 부분을 가져올 건데, 자, 루트 해서 애프터 해가지고 우리 루트 애프터 자체에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즉 지정된 시간이 이제 후에 함수로 호출하는 건데 우리는 바로 호출을 하게끔 0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람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넣어줄 건데 람다 함수를 쓸 건데요. 여기서 업데이트 GUI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호출하는데, 이게 엘레멘트에서 우리가 요소를 그대로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시키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을 제가 넣을 건데요. 이거는 또다시 제가 뒤에다 또 만들어야지 보이겠네요, 여러분들께. 그러면 요거를 df 해가지고 업데이트 GUI 엘레멘트 해서 그 안에는 우리가 랭크 타임과 실제 리절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레이블 업데이트 하는 게 이제 랭크 타임이고, 실시간 검색 순위 업데이트가 이제 리절트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타임에서 시간에 대한 타임 라벨에 대한 부분에 컨피그를 넣어줄 건데요. 타임 라벨 자체도 먼저 좀 찍으려면 시간이 지금 다른 데서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임 라벨을 우리가 선언을 밑에다가 또 미리 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다 타임 라벨에서 시간 정보를 표시할 레이블을 생성을 할 건데, 타임 라벨 해가지고 TTK에서 라벨 자체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우리가 프레임과 텍스트라는 부분에 이제 업데이트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뒤에서 이제 또 보여드리긴 할 건데 지금 하나하나 눈에 보이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프레임 안에 또 우리가 뭘 만들까요? 프레임을 위해서 이제 지정을 안 했는데 지금 빨간 줄이 나오는 거 보니까 GUI 내부에 들어간 프레임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TTK에서
프레임을 미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실제 개체, GUI 티킨트 개체를 넣고 패딩 자체는 어떻게 해요? 윈도우 내 여백을 한 10 정도, 10 정도 집어넣는 걸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10픽셀 정도. 그리고 내친 김에 이제 루트 안에는 루트의 제목 자체를 실시간 검색 순위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윈도우의 크기 창 설정을 넣어줄 건데 이 윈도우의 크기 창 설치는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걸 값을 넣는데 400 곱하기 350으로 430 창의 너비가 이제 너비가 400픽셀, 높이가 350픽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 타임 라벨까지 이제 만들었고요. 루트에 대한 부분이 사실 프레임 자체를 그대로 넣어줄 건데 이제 고정 프레임 자체를 이제 화면에 고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fill 해가지고 프레임 팩 해가지고 fill해서 TK에 보스라는 걸 넣겠습니다. TK 보스 이게 화면 크기에 맞게 확장하도록 채우는 거거든요. 이제 이 보스 자체가 프레임을 이제 부모 유닛에서 세로 가로로 모두 확장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xpand 해가지고 tool로 우리가 실제로 확장이 되게끔 채워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공간을 차지하도록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까지 일단 됐으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따라온 건데 밑에도 한번 타임 라벨에 대한 부분에서 그 안에 우리는 팩 해가지고 그 이제 위치를 시켜야 돼요. 위치 시키는 거 부분에서 안코어 tk.w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블을 이제 부모 위치에서 이제 왼쪽 끝에 정렬하도록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순위를 표시할 리스트 박스를 생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검색 리스트 박스 중 안에 아까 보였던 이 부분 리스트 박스 있죠. 이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는 타임 리스트 박스를 그냥 이렇게 만들까요? 변수를 넣어볼게요. tk 리스트 박스 해가지고 그 안에는 프레임과 프레임을 넣고 height 높이를 리스트 박스 높이가 15개 정도 항목이 보이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넣냐면 리스트 박스에 이제 값을 이제 화면에 보이게끔 팩으로 고정을 해줄 건데요. 그 안에는 fill 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가로 위로 세로 지금 다 채우게끔 하고 expand tool에서 우리가 확장 가능하도록 합니다. 요건권 차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패디 10 해가지고 위아래 여백 10픽셀 정도 추가해 배치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을 좀 많이 채웠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이 부분은 리스트박스에 대한 스크롤바를 생성을 하기 전에 이제 함수를 어느 정도 조금 다시 만들어 보고 올게요. 함수를 다시 만들어 보고 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GUI 엘리멘트에 대한 부분을 결과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정보를 가져왔고요. 자, 엘리멘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루트 애프터까지 했고 이 부분 업데이트 GUI 엘리멘트에 대한 부분이 정보를 가져올 수 없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타임 라벨에 대한 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안에는 업데이트 시간 해서 그 안에 랭크 타임 우리가 필터를 이제 크롤링한 데이터의 랭크 타임 자체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리스트 박스 자체에 대해 딜리트 해가지고 초기화하겠습니다. tk end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새로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거는 먼저 삭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를 제거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end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 이제 싹 다 제거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다시 검색을 했을 때 그 안에 리스트 박스에 삽입을 해야 되니까 for item in result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걸
해볼까요? 리스트 박스에 인서트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tk and 위치는 마지막에 넣고 아이템 자체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라 라는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result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in을 안 넣어서 지금 에러가 났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랭크타임의 리절트에 대한 부분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이 실시간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리스박스에 대한 선택 이벤트를 핸들러를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on select 해가지고 select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selected 인덱스 해가지고 실제로 선택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웹브라우저로 네이버로 이동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커서 섹션을 먼저 여기서 잡아주고요. 사용자가 현재 선택한 항목의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if 해가지고 selected index 안에 있는 값이 이제 존재한다면 인덱스는 우리는 selected index 해가지고 첫 번째에 대한 해당 인덱스를 가져올 거고 selected index가 아닌 이제 텍스트라는 선택 항목의 텍스트를 가져올 때는 리스트 박스에 get에서 index로 정보를 위해서 가져온 이제 인덱스한 내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어에 대한 서치 쿼리 해가지고 정보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져올 건데 이 부분은 select 텍스트에서 split 우리가 이 부분이 미리 이제 확인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가져오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추출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점으로 먼저 분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뭐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과값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색어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 문자열을 이걸로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어만 추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search 이제 URL 자체에 넣어서 검색 URL이라는 부분이 넣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키워드 이거 클릭을 하면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걸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웨어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 불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웨어절을 다 날리고 쿼리를 했을 때 결과값이 제대로 다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을 해볼까요? 결과값이 잘 되죠?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의 URL은 바로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URL 인코딩 된 부분은 다 날리시고 쿼리 안에는 우리가 뭐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치 쿼리에서 그 내용은 F 문자열 스트림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브라우저에 오픈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클릭을 했을 때 URL에 오픈될 수 있게끔 집어 넣어 줄 거고요. 자, 여기까지 리스트박스 선택 이벤트 핸들러로 해가지고 우리가 리스트박스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 검색 버튼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넣어줄 거거든요. df에서 onSearch 버튼 클릭이라는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함수를. 그래서 스레딩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하면 병렬적으로 같이 처리하게끔 스레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타겟 죄송합니다. 자, 타겟 자체는 우리는 타겟 자체를 fetch 우리가 위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데모는 자체는 true를 하겠습니다.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메인 프로그램도 함께 종료되도록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타트에서 항상 스레드 작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별도의 스레드를 이제 생성하여 패치 데이터를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면 자, 여기까지 GUI의 이제 화면 생성하는 부분이었고 이 프레임 만드는 GUI 내부에 들어가 프레임을 생성을 했고
타임 라벨, 시간 정보 찍히는 부분 확인을 했고, 리스트 박스에 대한 부분, 리스트 박스, 검색 순위를 표시할 리스트 박스를 생성하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스크롤 바 해가지고 TTK에 스크롤 바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에 스크롤 바에 대한 부분을 또 핸들링을 할 거거든요. 리스트 박스 안에 오리엔트 해가지고 여기는 TK 버티컬 수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커맨드에서 우리는 여기 뭐일 거예요? 리스트 박스 점 y 뷰로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스트 박스에 연결된 스크롤 바를 생성을 하고 세로 방향으로 이제 스크롤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의 내용이 많아질 경우 세로 스크롤을 추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중요한 건 커맨드 안에 이제 커맨드 지정 어사인 할 때는 이제 괄호는 빠진다고 했습니다. 스크롤 바까지 했고 실제로 리스트 박스 자체에 컨피그에서 우리가 이제 속성값을 넣어줄 스크롤바 설정을 해줄 건데요. Y 스크롤 커맨드 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스크롤 바의 자체 셋으로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즉 리스트 박스에 스크롤 바를 설정을 할 때 스크롤 박스에서 스크롤 바가 이제 활성화될 때 해당 스크롤 바가 리스트 박스에 제어하도록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Y 스크롤 커맨드 자체는 스크롤가 이제 스크롤 셋과 같다는 건 리스트 박스의 세로 스크롤과 스크롤 바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셋까지 우리는 잘 실행을 했고요. 코드를 잘 쳤고, 그리고 스크롤 바에 위치해야 되는 이제 팩으로 이제 우리가 위치시킨다고 했죠. 이 부분에 이제 사이드 자체는 TK에 right 해가지고 이 오른쪽에 위치가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fill은 TK에 Y 해서 스크롤바가 세로로 화면을 채우도록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스크롤바에 대한 부분을 핸들링을 했고요. 그리고 리스트 박스 선택 이벤트 핸들러를 넣을 건데요. 자, 리스트 박스 해가지고 바인드에서 우리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리스트 박스 셀렉트 해가지고 이 리스트 박스를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온 셀렉트 해가지고 우리가 바인드 시키는 겁니다. 즉 리스트 박스 선택 이벤트 핸들러 바인딩이라는 게 리스트 박스에서 항목이 선택될 때 호출되는 이벤트가 온 셀렉트 함수로 바인딩 된다는 거 의미를 하고요. 자, 여기서 특히나 이 부분 있죠. 리스트 박스 셀렉트는 리스트 항목이 선택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자체는 이제 선택된 항목에 대한 처리와 작업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괄호는 무조건 빼줘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검색 버튼을 생성을 하는 부분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버튼이 생성하도록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서치 버튼 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TTK의 버튼에서 그 안에는 프레임을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자체는 검색이라는 텍스트가 나오게끔 하고요. 커맨드, 즉 우리가 함수 실행할 거는 온 서치 버튼 클릭한데 괄호 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치 버튼에 대한 팩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주요 열상 이 부분은 패디에서 5 정도, 즉 버튼 위아래에 대한 5픽셀 정도의 여백을 추가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서치 버튼 클릭을 했으면 실제로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해서 초기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프로그램 실행 시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온 서치 버튼 클릭을 호출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프로그램 시작 시 자동으로 검색 버튼을 클릭한 것처럼 패치 데이터를 실행해도 호출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메인 루프 해가지고 우리가 이벤트 루프가 종료되지 않게끔 계속 실행하는 걸로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그널이 먼저 들어가고 결과값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지금 출력이 안 되네요. 근데 일단 정보는 가져오는데 에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닫고요. 닫고 실제 우리가 이제 이제 리스트 박스에 대한 출력 값을 한번 리스트 박스 어디서 지금 제가 누락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루트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은 여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자체에 대한 부분도 TTK 프레임하고 이 부분에서 프레임에 대한 팩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다 채우게끔 했던 부분 확장될 수 있게끔 넣었고요. 타임 라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임 라벨에 대한 팩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앙코르에서 TK 이제 왼쪽으로 이제 가게끔 했던 부분이고요. 리스트 박스가 TK 리스트 박스 플레임에 설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에 대한 팩은 설정했던 부분이 일단 그림이 잘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그리고 스크롤바에서 TTK 스크롤바, 리스트 박스, 오리엔트, 버티컬, 커맨드 리스트 박스 해가지고 잘 들어갔고요. 탭까지. 리스트 박스의 컴피그 자체는 요거 스크롤셋까지 해가지고 잘 들어갔고, 사이드에서 지금 TK 라이트 해가지고 TK Y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그 리스트 박스 선택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부분은 이거 선택을 했을 때 온 셀렉트로 들어가는 걸 봤고, 나머지 이제 서치 버튼이고 버튼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패딩 이제 위에 위아래 여백을 부분에 이제 5픽셀 정도 넣어줬고, 이제 초기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을 온 서치 버튼 클릭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안에서의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지 않은 부분으로 보는데, 자, 올 셀렉트에서 자체는 커서 값 들어갔고, 우리가 인덱스에서 셀렉티드 텍스트고, 리스트 박스에서 get에서 인덱스 떴고, 셀렉트 쿼리하고 이제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나머지도 지금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우리 크롬 옵션 지금 옵션 해제하죠. 옵션 해제하고 리절트 어펜드 해서 이제 리절트 어펜드 하고 내용이 들어가는데, 패치 데이터에서 딜리트 업데이트 GUI 엘리먼트에서 인서트로 지금 들어간 부분이 맞는데, 자, 일단 어찌되었든 이 부분까지는 패치 데이터는 지금 크롤링 하는 내용까지는 문제 없이 가져오고요.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 업데이트 GUI에 대한 부분에 랭크 타임에서 리절트에서 실제로 죄송합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호출하는 부분을 이제 여기에 업데이트 GUI로 값을 인서트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GUI가 빠져서. 즉 업데이트 GUI를 여기서 호출을 해줘야지. 호출을 여기 해주죠. 해주면 여기서 랭크타임과 리절트가 이 안에서 0초, 즉 바로 즉시 업데이트 GUI 엘리멘트를 또 호출을 하고, 이 엘리멘트 GUI에 대한 호출을 하면 이제 업데이트 시간이 먼저 찍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내용들은 있으면 날리고 새로 내용들을 인서트 시키는 걸로 같이 보이면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나왔죠. 아까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실제로 실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헌법재판관 매우 유감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실검에 새로 나온 걸 바로 들어갔고요. 새해 인사 한번 클릭해볼까요? 지금 2025년입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2024년 그리고 그 이전 해도 계속 감사했고, 앞으로 제가 이제 오토코도는 점점 더 컨텐츠를 더 다양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 위주로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결과값이 뭐 이제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뭐 8번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실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도 한번
시그널 검색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면은 보세요. 결과값이 완전히 동일한 걸로 볼 수 있죠. 검색을 그대로 하면 또 현재 시간 기준으로 검색 제가 버튼 눌렀죠. 데이터가 가져옵니다. 자, 이 부분의 데이터와 이 부분의 데이터가 동일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거의 한 50분 넘는 시간이네요. 거의 1시간 가까이 됐고, 우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 부분에서 2025년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은 저는 다양하게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파이썬,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올렸던 이제 파워쉘, 그리고 뭐 배치도 한번 몇 번 했었고요. 그리고 뭐 주로 이제 AI 코딩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도 했었고, 뭐 다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2024년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저는 플러스 알파로 어떤 걸 할 거냐면 25년에는 바로 저는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스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한 이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장면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그러니까 쇼컷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쇼츠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개발자 출신이 아닙니다. 개발자가 아님에도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채널에 대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발자가 꼭 반드시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건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오토코드라는 채널이 어떻게 되냐면, 개발자가 아닌데도 이 비개발자가 이제 코딩을 함으로써 업무, 운영, 시스템,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관점에서 이 컨텐츠는 점점 더 패드는 뭐 지난번까지는 UI였고요. 뭐 구글 앱스 스크립트,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한다면 뭐 이제 파워 BI에 대한 부분, 즉 이제 시각화 대시보드화에 대한 부분도 강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AI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2025년에 대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쇼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면, 쇼츠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쇼츠 자체는 주로 이제 IT에 대한 기본 지식과, 그리고 IT에 대한, 죄송합니다. 지금 거의 신년이어가지고 계속 이런 문자가 이제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IT의 기본 지식, 그리고 IT에 대한 뭔가의 그 노하우, 그리고 뭔가 IT 뉴스, 그리고 IT에 대한 뭔가의 그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에 대한 기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쇼츠가 1분으로는 좀 짧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길게 나가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코드 기반의 내용들은 코드를 따라하면서의 이 지루함이나 이런 거 조금 줄일 수가 있는데, 이 쇼츠 같은 경우는 매우 짧은 영상 안에서의 뭔가의 내용들이나 이런 거를 습득을 시키려면 짧게 짧게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식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식적인 부분. 그래서 근래에는 이제 서버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네트워크, 그리고 뭐 이제 개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보안,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자동화에 대한 부분 역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AI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뭐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지식을 해서 영상을 계속 올릴 겁니다. 영상 올릴 거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몸이 안 좋거나 특별한 상황 아닐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두 개씩은 계속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올리는 부분인데 그 여력이라는 건 저는 쇼츠를 통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쇼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릴 거기 때문에 쇼츠에서의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지식이나 이런 내용들을 넣을 거고요. 이 쇼츠 자체가 이제 롱폼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제 숏폼이 아니라 이제 롱폼으로도 이제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롱폼으로 가는 영상들은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좀 뎁스 있게 강의 그리고 이제 노하우 지식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 밖에 뭐 다른 부분을 진행을 한다면 이제 커리어 그리고 취업 이직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 역시나 이직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회사에서 계속 규모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어떤 그때에 필요했던 이런 뭐 나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 경력 기술서 작성 그리고 면접 이런 노하우 뭐 외국계 기업 뭐 대기업 그리고 일반 기업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이런 부분으로 한번 좀 설명하는 자리가 이제 이런 숏폼, 쇼츠라고 해야 될까요? 이 쇼츠뿐만 아니라 롱폼 등 IT 지식에 대한 부분, IT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25년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24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실시간 검색에 대한 실검에 대한 GUI 코딩을 알려드리면서 25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플래닝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 밖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게 뭐 메일로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참고해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영상들은 사실 제 댓글이나 저한테 별도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영상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다수를 위한 영상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영상을 봐주고 계신 분들의 구독자분들의 원하시는 내용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영상이지만 그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수를 위한 영상도 굉장히 알찬 영상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원했던 내용이 아니더라도 같이 보시면서 따라만 해보시고 이런 같이 좀 뭔가의 코딩을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성, 그 자동화에 대한 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오토코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2024년 감사했고요. 그리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과 그리고 행복 그리고 가정의 평안과 안정 그리고 행복이 깃들기 저는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25년에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오토코드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에 높이는데 제 채널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